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 경찰은 전한길 씨를 7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소안에서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아직 주장 단계인지 차분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소환은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고발 내용과 당사자의 설명,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혐의가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도된 조사 대상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이고 다른 하나는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 주장에 대한 특별법 위반 고발입니다. 두 사건은 주장 내용도 적용 법률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건의 수사 상황을 다른 사건의 결론처럼 섞지 말고 각각 어떤 발언과 증거가 문제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고발은 전 씨가 온라인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과 가족관계에 관한 의혹을 말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고발 측은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책임을 물었습니다. 여기서 비자금이나 가족관계 의혹은 확인된 사실로 소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발언의 구체적 내용, 허위성 인식 여부, 전파 방식, 피해 주장 등을 조사해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지 판단할 자료를 모으게 됩니다. 두 번째 고발은 전 씨가 2.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개한 데 관한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이를 2.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가기관의 기존 조사와 국방부 설명에서는 5.18 당시 북한군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특정 발언이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수사와 사법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현행 5.18 특별법 제8조는 정보통신망이나 출판물, 공개 발언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항에는 예술, 학문, 연구, 학설, 시사보도 등과 유사한 목적의 행위에 대한 예외도 적혀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처벌 대상인지 여부는 내용과 맥락, 목적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경찰은 재소안 조사에서 발언 경위와 근거 자료, 발언 당시의 인식, 공개 범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 씨에게는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자료와 설명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도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송치 여부, 검찰의 기소 여부, 법원의 재판이 서로 다른 단계이며 각 단계에서 증거와 법률 판단이 다시 검토됩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허위 사실로 인한 피해 방지라는 두 가치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비판적 의견은 보호돼야 하지만 사실처럼 제시한 구체적 주장은 근거와 법적 책임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논쟁적인 발언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떤 문장이 사실 주장인지 의견인지, 허위성과 고의가 입증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23일 재소안 일정과 두 갈래의 고발 사안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은 조사 결과, 송치나 기소 여부, 최종 법적 책임입니다. 뉴스를 볼 때는 고발됐다, 소환된다, 혐의가 인정됐다를 같은 말처럼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표현은 법적 상태와 확인 수준이 전혀 다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실제 출석 여부와 조사 뒤 경찰이 밝히는 처리 방향입니다. 당사자나 고발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공식 설명과 사법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전한길 씨의 23일 재소환은 확인된 수사 일정이지만 유죄 판단은 아닙니다. 두 고발의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분리해보고 후속 수사 결과가 나오면 확인된 범위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